취재는 한 3개월 동안 무난히 이렇게 끝나고 우리 민족통신 노길남 대표가 와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또 별도로 또 인사도 드릴 겁니다.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금. 이 노길남 민족통신 대표가 도대체가 매일 담배를 펴서 우리가 회의를 못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요번에 가서 담배를 끊고 왔답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근데 끊고 왔는데 우리 이영식 선생님이 뭐라자면 뭐하러 끊느냐 이거지. 내가 이게 처음이 아니다. 북에만 갔다 오면 끊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7번째예요. 7번째. 7번째인데 우리 이영식 씨가 또 같이 나하고 일을 해봤으니까 아 저게 빈말인가 두고 보자 하는 여도 그런 마음이 한 마음에 있는데 제가 단언합니다. 예, 진짜 내가 여기 아주 선언합니다. 내가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안 피우겠다는 거를. 그다음에 제가 글로서도 안 피우겠다는 걸 썼습니다. 끊었다는 거를. 예, 그래서 우리 이영식 씨도 요번만은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서 간단하게 제가 뼈다귀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아무 질문도 좋습니다. 인권, 독재, 무슨 뭘 굶어 죽는 거, 탈북자 무슨 질문이라도 좋아요. 저는 와이드 오픈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듣고 확인하는 거를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간단히 이제 준비한 거는 9월 15일 날 9월 며칠 날 가가지고 저기서 이제 평양 들어간 거는 9월 15일 날 열차로 들어갑니다. 열차를 제가 심양에 내려가지고 단동까지 옛날에 3시간 반 걸리던 게 이제는 1시간 20분이면 가요. 중국 돈 70원이면 돼요. 그게 2불 되거든요. 거기 가서 표를 사면요 40불 내지 43불 정도 평양까지 이 열차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쌉니까? 비행기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려면 500불 내지 600불이 듭니다. 근데 40불, 80불 내지 86불이면 기차로 왕복되는데 그 기차 안에 분위기가 무지 좋습니다. 청년 학생들 만나죠. 장사꾼들, 북조선 장사꾼들 만나죠. 뭐 대사관 부인도 만나죠. 유학생도 만나죠. 외국인도 만나죠. 그 안에 각계각층이 다 있는데 내려갈 때도 올라올 때도 전부 10,000원이었습니다. 관광객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제재 때문에 저기 사람도 안 가고 썰렁한 그런 보도들이 나갔지만은 실제로 표가 없어서 못 갈 정도로 또 표가 없을 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동에서 무조건 신의주까지 표를 사세요. 타세요. 그 다음에 신의주에 사람 내리면 거기서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어떨 때는 중국 방통, 어떨 때는 조선 방통이 있는데 표를 안에서 사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표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제가 방법을 하나 터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15일 날 들어가서 역전에 이제 내려서 이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내리면은 이렇게 많아요. 이 역전에. 예. 그 대개 오후 북쪽의 시간이요. 남쪽의 시간하고 30분 틀립니다. 그래서 평양 기준 시간이라서 옛날에 일제 때 빼앗겼던 시간을 도로 찾은 거예요. 이 젊은 지도자가 등장하면서부터. 그래서 이게 30분 차이가 나지만 평양 시간으로 오후 5시 30분에 이렇게 도착을 해요. 빠른 거예요? 30분이 느린 거? 30분이 느린 겁니다. 예, 뒤로. 그래서 이렇게 도착을 하는데 저도 70대가 살짝 넘었는데 백팩을 딱 하니까 20대 청년 같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외국 여성들도 쳐다보고 북쪽 여성들도 20, 30대가 쳐다보는 걸 제가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예, 그러니까 이분은 또 저 영화 촬영하시는 분인데 같이 근데 영화제가 있었어요. 그 영화제에 필름 만들고 하는 분이고 요게 민족통신 제2대 안내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국장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결국은 같지 않습니까? 얼굴이 얼마나 비슷해요. 나이는 한 30세 차이가 되는데 이렇게 청춘 남녀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공항에 내리니까 뭐 이런 선수들이 우승해가지고 이렇게 막 꽃다발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간고 이튿날에 국제영화제가 열렸어요. 국제영화제가 보십시오. 제15차 국제영화제인데 60여 개 나라들과 220여 개 회사에서 출품 작품이 450편 됩니다. 450편 작품에서 주제가 3가지예요. 자주, 친선, 평화.
이 세 가지에 걸맞는 작품 68점을 선정을 해가지고 평양 시내 대도시에 있는 극장에서 다 돌리는 거예요. 거기 있는 인민들이 아랍 영화, 남미 영화, 아프리카 영화, 거기에 자주를 제일 중요시하는 자주적인 거, 자기 나라의 주권을 찾기 위해서 투쟁하는 아랍, 시리아 뭐 문제라든지 터키 문제, 뭐 별별 문제들, 평화 문제, 친선, 이러한 각 나라의 이 작품들이, 외국 작품들이 영화관마다 다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걸작을 하나 봤고, 그 다음에 9월 23일 날 폐막식을 했는데, 지금까지 독일 작품이 1등을 연속으로 2번 했는데, 이번에는 북쪽의 작품이 1등을 했습니다. 그 작품 이름을 잊어버렸네.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데, 주로 그 내용은 그런 거였어요. 이 10대 어린 소녀가 그 전쟁하다가 일하다가 다쳐서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10명을 데려다가 기르는 거예요. 길어서 처녀 어머니의 이야기를 작품화한 그 작품이에요. 감동적이었어요. 그게 1등을 하고 2등은 러시아, 중국 뭐 이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이게 이제 영화 그 작품 들어가는데 이렇게 웰컴하고 이제 국제 인사들이 오니까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뭐 오스카상 못지 않아요. 오스카는 규모가 크고 뭐 사람들 많지만은 사람은 그보다는 적고 뭐 요란하지는 않지만은 아주 깔끔하고 그 이 매 순간순간마다 상당히 뭐 내가 친북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괜찮게 보이더라고요. 오스카도 괜찮지만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그 이제 상을 이런 상을 준다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시도 해주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요게 종류가 이제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종목인데 이런 상을 준다 하는 표시에서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 68편의 국제 450편에서 고른 작품을 선정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 심사위원이에요. 그래서 북쪽의 심사위원은 요번 한 분이고, 나머지는 러시아, 중국, 저쪽 그 아프리카 이쪽에 유명하신 분들인데 저는 이쪽을 문외한이니까 잘 모르는데 하여튼 이분들이 심사위원이고, 그래서 이 영화제에 대해서 앉은 자리 요 분이 이 총 이거를 감독하시고 이런 분인데, 이분한테 그냥 대개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보도는 제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0일 전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5월 달에 제7차 당대회를 했는데, 그때는 70일 전투가 이제 끝났었고, 이번에 들어가니까 200일 전투가 막 시작이 돼가지고 88일을 남겨놨더라고요. 200일 전투. 그게 12월 15일 날 끝난답니다. 이 200일 전투, 70일 전투, 150일 전투, 100일 전투 이런 게 많은데, 이게 뭐냐 하면요, 전체의 국민들, 인민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자기 과업 있지 않습니까? 철강회사, 목재회사, 가구회사, 그다음에 콩나물 회사, 뭐 아이들 만드는 빵 공장, 이때 자기 목표를 훨씬 넘게 하는 그런 캠페인이에요. 우리로 영어로 얘기하면 깜파니아 캠페인, 이게 벌어지는데 이때에 다 자기 성적보다 훨씬 더 높은 이런 실적을 올리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려운 시기에 주로 이런 걸 하지 않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걸 느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좀 지나가지고 여러분들 알죠? 수해가 이번에 크게 났습니다. 저 두만강 지역에 수해가 났는데, 작년에 나진에 수해가 난 거는 3,000세대 정도 집을 졌는데 2, 3개월 만에 후딱 집을 져가지고 다 들어가가지고 기적을 창조했다, 저쪽에서 얘기합니다. 이번에도 이거 아마 하려면 몇 년이 걸린답니다. 복구하려면. 근데 지금 10월이잖아요. 11월 달에 전부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3만 세대가 5개 군이 폐허가 됐는데, 변전소, 전기, 뭐 다리 이거 다 끊어지고, 이거 그냥 한 3, 4일 동안 쏟아진 장대비 때문에 완전히 이거는 정말 일어서기가 1년 가도 힘든 상태인데 2, 3개월에 이 사람들이 지금 해내고 있는데, 200일 전투는 국가적인 전체적인 그건데, 여기에 주요한 동력들을 피해자들이 추위가 닥치기 전에 살림집을 만들어줘야 된다 해가지고
거기 중요한 동력들이 전부 이리로 몰렸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피바다 가극단, 그다음에 만수대 예술단,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구경하던 모란봉 악단, 그다음에 취조 악단, 인민군 국가공원합창단, 이런 것들이 여기 가가지고 이게 나팔 불어대고 뭐 하고 하니까 축제 분위기가 됐습니다. 두만강 저쪽 건너편에는 중국입니다. 중국 동포들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아직 자기들도 거기도 상당히 많이 피해를 받았는데 자기들은 국가에서 뭐 와서 시작도 안 했는데 여기는 난리 법석이고 막 무슨 페스티벌이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거든. 그래가지고 부러운 눈으로 보는 그러한 그 이 SNS에서 올라오는 글들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이게 해방산 호텔, 이게 극장. 이제 이렇게 아침에 이거는 아침에 이 출퇴근할 때 나팔 불고 뭐 북치고 뭐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침부터 발걸음이 빨라요. 그다음에 이거는 금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쏴 올린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군사 용어를 조금 배우고 공부는 했는데 이것만 설명하더라도 한 2시간 걸리거든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미국에서 이제 무시하지 못하는 국방력을 갖췄습니다. 수소탄뿐만 아니라 올라가 가지고 이 300km 바깥에 그 성층권을 튀어나와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게 재도립인데 이 마찰할 때 그 열기가 5천 6천도인데 그 열기를 뚫고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나가기도 해야 되지만 이걸 개발해서 성공을 시켰고 그다음에 수소탄, 그다음에 정지위성 등등등 해서 이제는 미국이 갖지 못하는 것까지 가졌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쪽에서는 보도는 안 했지만 EMP라고 해서 공중탄에서 딱 쏘게 되면 상대편 기계 조작으로 만든 컴퓨터 하에된 무기들은 전부 중단시킵니다. 이런 무기까지 러시아하고 지금 북조선에서 개발을 해놨다는 거. 그래서 이분들이 이 뭐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게 거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는 지금 아주 흥분의 도가니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우리가 침략당하지 않는다. 이제는 그 누구 미국뿐만 아니라 소련, 러시아, 이 중국하고 우리가 사이가 나쁘더라도 이제는 우리는 문제가 없다. 이게 아주 철철 넘쳐 흐르고요. 그다음에 나는 그동안에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상당히 형제 같은 이런 걸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유엔에서 돌아가는 거 이렇게 보면 필요할 때 미국 손을 들어주는 게 중국하고 러시아더라고요. 필요할 때.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이 중국이나 러시아가 조선을 마음대로 못한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프라이드가 센 거예요. 조선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에 모란봉 악단 아까 본 것이 거기 공연을 갔습니다. 그다음에 국가공원합창단에서 하려고 150명에다 170명이 딱 갔는데 그 이튿날 보따리를 싸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중국 신문 아무 데서 보도 못하고 한국신보라는 데서 소통 문제 4글자만 하고 조선에서는 일체 보도가 없었어요. 알고 보니까 공연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 뒤에 뭐 이런 배경 사진을 좀 뺐으면 좋겠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우리 다 외교적으로 합의해서 온 건데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짐 싸. 물론 딱 전화 걸어가지고 최고 지도자의 엔도스 받았겠죠.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북쪽의 프라이드를 생각하시면 돼요. 대한민국에 여기 와가지고 공연단 와가지고 무슨 그 프로그램 문제를 했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까? 못하잖아요. 지금 북에서 저렇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 70년 역사 또 우리 항일 빨치산 부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내려오는 정신이 지금 내가 설명하는 이 정신입니다. 이건 뭐냐면 절대로 사대주의가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는 거. 내가 주인이 돼야 된다는 거. 이것이 이분들의 철학이고 생명이고 거기에 입각해서 최고 지도자를 모시고 군과 민이 합동을 해가지고 일심단결을 이루는 게 북쪽의 현실이고 지난 70년 한세기 두 제국주의와 일제와 미제국주의와 투쟁하는 현재 이 시간까지의 요점을 설명하면 북의 철학이고 북의 국정 운영의 방향이고 그게 현주소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침 저녁
여기는 이 피바다 가극단 단원들 중에서 나와서 이 출퇴근하는 사람 이게 이제 이 길을 가더라고. 이게 이제 막 시작이에요. 6시 반, 7시 되면 사람들이 더 많아져. 그때 뭐 북치고 또 밴드 이렇게 하는 골목골목마다 아주 그냥 발걸음이 다 빨라요. 이제 연주 이렇게 하고. 자, 그러는가 하면 또 55세 남자 55세 여자 60세 남자가 되면 연로 보장을 받으면서 우리가 소셜 시큐리티 받는 것처럼 받는데 그분들의 생활은 이렇게 여유로운 생활을 합니다. 낚시, 장기, 바둑, 주패 등등 해서 아파트 단지 내가 구석구석을 가봤는데 되게 여유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저 사람들이 다 굶어 죽는다 그러는데 어떻게 여유가 있나? 여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달 보험, 집세, 그다음에 무슨 세 여기 그거 걱정 안 하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병 처리까지 되는 사람 아마 내가 모르긴 몰라도 현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 뭐 아무리 뭐 송 선생님 뭐 저 인류 공무원이지만 고민할 거라고. 예. 고민이 없어요 그 사람들. 집 문제, 학교 문제, 아이들 학교 문제, 병원 문제 걱정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처음에 이상하게 봤는데 그것이 저 사람들을 여유롭게 만든다 이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아침 저녁. 이 학생들도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출퇴근하는 사람은 다 해주고 딱 들어가더라고. 요거는 이제 공원에서 연습하는 거. 요때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함경도에서 함경북도에서 온 그 선생님이 두 아이를 데리고 가르치더라고. 이게 평양대극장이라고 이제 이렇게 200일 전투. 그게 아까 얘기한 200일 전투. 이 운동이 여기저기서 여기도 200일 전투 있네. 그다음에 5개년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난 5월 달에 당 7차 대회를 하면서 5개년 전략이라는 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돈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북쪽이. 달러도 많고 유로도 많고 인민비도 많고 남쪽 돈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도. 내가 돈이 왜 많은가 해가지고 살살 이 기자적인 발휘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크게 한 서너 가지로 얘기하면 새틀라이트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인공위성이 이렇게 도는데 거기 탐사 측정 그 지하 자원이 어디 있는가 그 측정은 안 됩니다. 두 번째 수자원 그 물에 있는 자원들 하고 그다음에 기후 등등등등 하는데 미국과 그 추적 나라들한테 이 새틀라이트 재료를 얻으려면 돈이 뭐 5천만 불, 500만 불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 가난한 나라는 1년 동안 공짜로 또 이란같이 돈이 좀 이렇게 있고 부자 나라는 500만 달러 이렇게 해서 230개 나라 중에서 다 미국 아니면 그 똘마니 나라들 커스터마였는데 이제는 북쪽이 그냥도 주고 하니까 글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돈이 꽤 많이 들어와요. 거기서 들어오는 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인력 수출이 많아요. 인력 수출이 우리가 보면 뭐 이 막노동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미니멈 웨이지 받는 그 인력이 아니라 지식경제 시대에 머리를 수출하는 거예요. 내가 기차 타고 오면서 중국에 앞에 앉았는데 이 젊은 20대 말 그 학생 젊은이가 앉아서 어디서 일합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뭐 몸을 비틀면서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 자랑을 조금 했어요. 내가 거기서 학위도 받고 또 뭐 이런 상도 받고 내가 이렇게 지금 한 30년 동안 이렇게 하고 노동신문에도 가끔 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중국의 남쪽으로 얘기하면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에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국제상품대회에서 1등을 계속 하는데 1등을 하는 주인공이 바로 이 학생들이었어. 이 젊은이들이었어. 대학 김책공대 김성종합대학. 이게 뭐냐면 지식을 수출하는 거예요. 이게 20만 명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러시아 지금 제재를 한다고 그러면서 그것까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무슨 소리야? 민생 문제는 우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독자 제재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에요. 뭐 북쪽이 고와서 그렇다는 것보다도 너무나 지당한 유엔에서 한 범인에서 해야지 왜 지들 또 개인적으로 한국이나 일본 미국처럼 독자로 또 만들어서 하는가? 이런 모순 속에서 지금 유엔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거 내가 얘기가 좀 삐딱하게 나갔네. 예, 이거 뭐 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호텔에서 내가 한두 시간을 쫙 지켜봤어요. 걸어가는 사람들.
5층에서 내려다본 거리에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공부하는 학생들 남녀노소가 참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걸어서 이렇게 공부한다라는 게 얼마나 그 나라 국민들, 인민들이 학습을 열심히 하는가, 배우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한가. 이것이 전체는 아니지만 상당한 인원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한다는 거. 인민대학습당 국립도서관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불우아동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 이런 제목을 붙여봤는데 양로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의탁할 수 없는 어르신네들이 가는 데입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의탁할 수 없는 사람은 거기 가는 게 좋겠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궁전이에요, 궁전. 그 다음에 의탁할 수 없는 아이들이 가는 데가 애육원, 보육원이 또 있습니다. 각 도마다 다 있어요. 가서 시설을 보니까 이 나라 지도자가 가장 신경 쓰는 데가 의탁할 수 없는 노인네들, 의탁할 수 없는 아이들. 이게 빨치산 때부터 시작돼가지고 빨치산 혁명하다가 한 사람 망경대 혁명학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만들면서부터 중등학원 무슨 학원자가 들어가면 전사해서 이렇게 하신 분 일하다 돌아가신 기댈 데 없는 아이들이 가는 곳이 학원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학교로 해서 기숙사 해가지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커서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그죠? 김인숙 씨, 그죠? 그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지금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그거를 조선에서는 당이 합니다. 조선노동당. 그 당의 최고는 지도자예요. 당과 이 지도자가 배려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북쪽이 저렇게 똘똘 뭉쳐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의문을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다 자기를 지극히 제 몸과 같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 몸과 같이 우리 지도자께서 나를 생각하는데 내가 어찌하여 지도자를 존경하고 공경하지 않으리까? 뭐 성경의 말씀을 저쪽에 인용하는 그거예요. 그만큼 북에는 지도자가 가난한 사람 또 약한 사람을 더 위해서 하기 때문에 불우아동 행복하게 사는 사회 이렇게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이게 이제 중등학원이 이게 원산에 이거는 저 평양에 있는 거구나. 또 원산에 있는 데도 가봤는데 다 이 시설이 좋고 아이들이 부모들 없어요. 그런데도 똘똘해요. 이거 보세요. 학원 안에 이 수영장 보십시오. 이거. 예. 이게 여기 어느 학교에 이게 수영장이 이렇게 시설 좋은 데가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사람 저 친구 저거 헛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진실만을 보도하고 빼지도 보태지도 않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내가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저쪽에. 보세요. 학교 이 시설들이 이게 그냥 색깔이나 칠해놓고 못으로 해놓은 게 아니에요. 내부 시설과 바깥이 너무나 아름답고 깨끗하고 성의를 다했어요. 이 건축물들이. 이게 노인네들 양로원에 현 선생님 이거 자세히 보세요. 의탁할 데가 없으면 일로 가세요. 네, 이거 보세요. 이런 거 합니다. 여기 가면 양 박사님도 의탁할 데 없으면 여기 가세요. 평양으로 가시라고요. 인설팅이 아니지. 아니 저 사모님 괴롭히면 가시라 말이에요. 그다음에 평양 체육기자재 공장 탐방에 여기를 갔는데 축구공 무슨 공 배구공 이런 거 있잖아요. 질이 세계 수준을 따라잡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거 전부 공이에요. 배구공, 축구공, 공만 만드는 거더라고. 아니 저거 굶어 죽는데 무슨 저런 거 만드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아니 굶어 죽는 사람들이 저런 거 만들어서 뭘 합니까? 이게 굶어 죽는 세상에 저런 게 있을 수 있겠는가? 저는 정말 그 초보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북이 굶어 죽는다든지 북에 독재를 한다든지 북에 뭐 국민을 탄압을 한다든지 무슨 군대하고 이게 막 갈라져 가지고 막 으르렁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물론 탈북자가 있습니다. 탈북자가 지금 3만 명 시대라 그러는데 탈북자의 0.001%는 자진 탈북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99.9%는 유인 탈북입니다. 기획 탈북. 압록강변 국경지대에 기독교, 미국 NED를 비롯한 미국의 기관들이 돈을 줘가지고 낚시 닫듯이 기다렸다가 전부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유인해 가는 거예요. 김연희 씨라고 아시는지 모르지만
유인에 갔다고 해서 첫날부터 국정원 거기 하나원에 가가지고 고향으로 보내줘요. 의사 부인이에요. 김미연이. 5년 동안 투쟁을 하고 있는데 안 보내주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떻게 인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내가 조금 빠졌습니다. 옆으로. 예, 이렇게 공이 많아요. 이거 잘못 보면 또 저쪽에는 공만 만드는 나라인가 오해할 수 있는데 공도 만들고 아주 요것도 전부 아주 자동화되어 있는데 참 기가 막혀요. 나도 하도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턱턱턱 공기까지 팍 집어넣어 턱 나오는 거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체육열풍 체육강국이 있는데 2020년이 저기에서 체육이 열립니다. 도쿄에서 올림픽 대회가 열리는데 김정은 김정은 위원장께서 비준해주라, 손들어서 승인해주라 해서 IOC 위원, 국제위원이 승인했답니다. 근데 왜 승인했느냐라고 연구한 학자가 있었어요. 김명철이라고 일본에 있는 학자인데 그분이 연구를 딱 해보니까 2020년에 조미 문제, 북미 문제, 북일 문제가 해결이 되고 조마조마하게 얘기했던 조경미 선생이 이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이 바뀌고 우리 국선도도 이제 사람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국선도로 다 몰리는 민족적인 정기가 살아나는 2020년이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 오순성 선생 같은 분은 이제 또 좋은 세상에서 좋은 역사를 또 새로 이제 찾는 그런 것도 있으리라고 비고 그게 이제 체육열풍 체육강국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체육열풍 체육강국이 아니라 연결이 된다 이겁니다. 이거 너무 많구나 이거 체육기재. 예, 이게 그 체육 그 기재 공장. 그다음에 일본 조선대 미술전공 학생들 작품 전시회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제가 평양여관에 있었는데요. 참 저는 제일동포들을 존중합니다. 제일동포 청년이라고 그러는데 참 이분들이요. 8.15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96.7%가 전부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전부 경기도 남쪽 출신들이에요. 제일 청년이라고 우리가 조청년이라고 말하는데 이 조청년이라는 게 전부 우리처럼 남쪽 출신들이에요. 여기 일부 두 분은 이북 출신이지만은 우리 왕영도 저기죠 개성이죠. 예. 이북 출신 여기 소수 빼놓고 대부분 여기 남쪽 출신 아닙니까? 조청년도 이북 출신인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자기 조국으로 생각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참 이렇게 보면 이분들이 거기 와서 하는 행동 또 자세 참 우리가 본받을 게 너무 많습니다. 아주 절대적이고 조직적이고 그다음에 북에 대해서는 정말 자기 모르는 거를 다 바쳐서라도 이 한다고 하는 그다음에 애국심 민족적인 이게 대단합니다. 일본 정부에서 탄압을 어느 정도까지 지금 하느냐 하면요. 10년 전에 만경봉 92라고 해서 배가 왔다 갔다 하는 여객선이 있는데 일본 이 정부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 여객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중단시켜서 10년 전에. 요즘에 어디까지 갔느냐? 10만 원, 100만 원 가져가면 보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쪽에서 상품점에서 애들 기념품 이런 거 사가지고 들어와도 그것도 못 가지고 오게 하는 게 그게 일본 정부예요. 지금 가장 인권 문제가 심각하게 탄압하는 게 일본 당국입니다. 남쪽 정부나 맞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미국이 조금 낫네요. 쬐맨침 낫네요. 요거 일본 이거는 일본 저 그림 그리는 아까 그 학생들 아까 그림 그리 요거를 자기들이 그 면담실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거는 공공연하게 전시회를 하는 게 아니라 면담실 벽에다가 자기들이 끝나고 오기 전에 자기 작품들 옆동무 작품들을 다 그려놓고 놓은 거예요. 그걸 저건 기자 아무도 저거 발견 못해서 나밖에 제가 발견해가지고 찍고 저분들하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림이요 참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면 상당히 성의가 있고 괜찮은 그림이에요. 예. 그리고 이북에는요 그림이 7급, 6급, 5급, 4급, 1급. 그다음에 공은화가, 인민화가 이렇게 급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분들은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일본 동포들입니다. 예. 동포들. 예. 요거는 법률가들 하나, 둘, 셋, 넷, 5명이
조선족 제일 청년인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의 역할을 해서 왔는데 이건 법률 토론회를 하러 왔다고 해서 하나 찍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북녘 청년들은 세상에서 가장 모범이다. 지금 저쪽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면 청년 강국이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청년 강국. Michael, you are youngster, right? One of youngster. There's a numero uno country of youngsters. PPRK. You understand what I say? Yeah. You agree? 뭐 이 세대 좀 알아듣네. 진짜 청년 강국이에요. 이 대개 인민군들이 청년에 해당하죠. 그다음에 그 백두산에다가 엄청난 영웅 청년 발전소를 지었는데 그걸 통째로 젊은이들한테 다 나라에서 던졌어요. 너희들 한번 해봐라. 일제 시대 때도 백두산에 있는 그 발전소를 만들려고 엄두를 내다가 일본 놈들이 포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10년을 해가지고 10년 만에 완성이 된 거예요. 청년 스스로 만든 발전소입니다. 이것이 됨으로써 이 청년들에 대한 기백과 여기저기서 청년에 대한 그 목소리를 내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 가면요 청년들이 왕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청년 강국 노래도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그 어느 나라 청년들은 자살자가 많아가지고 자살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 자본주의 사회에 있는데 저기는 청년들이 나라의 중심이고 이 밑바탕이라고 하는 이런 세상이 저기 벌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 각계각층 또 여기는 저 직맹이라고 그래요. 청년 동맹 그 간부죠. 높은 간부도 있고 이 사람들은 안고 이 사람들은 뭐 백두산에서 일한 사람들 뭐 또 대학생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뭐 아주 정신이 확고합니다. 이 정신이 확고하다라는 얘기는 미래가 확고하다 이겁니다. 이게 김정은 시대만 조선이 끝나고 그 이후에는 망한다가 아니라 조선의 미래는 밝고 창창하다. 이것이 제가 72번 방문한 저의 간증입니다. 간증. 결론을부터 말씀드리면 창창합니다. 미래가. 그리고 얘네들뿐만 아니더라고요. 청소년들 그다음에 그 유치원 다 돌아다녀 봤는데 눈이 멜케한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또릿또릿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를 내가 탁 들어봤어. 애들 소학교 애들. 야 분단이 왜 일어났냐? 미 제국주의 놈들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요 꼬마들이 마이크를 딱 대니까 우리 저 어디 갔어? 저 우리 김백호 씨하고 취재 갔을 때도 그런 장면들이 있었지만 또 정말 진짜 아주 철두철미하게 알아요. 이거 다 젊은이들 참 이거 다 똑똑한 젊은이 이건 대학생. 이게 대학교 교복이에요. 북쪽의 대학교 작년부터 시작된 교복. 예, 하여튼 이 젊은이들한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 영국 무용 이게 여기로 말하면 뭐라 그러나 요거는 가서 제가 2번 왔다 갔다 그랬잖아요. 71번째 방문 취재 기간에 평양 호텔 건너편에 있는 평양 대극장에서 180명이 출연하는 피바다 가극단의 2시간짜리 혁명 가극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 이걸 감상했는데 이거는 최이숙인가 그 일제 때 그 항일 투쟁 여성인데 일본 놈들이 잡아서 눈을 뺐어. 그래도 이 여성은 항복하지 않고 너희들이 내 심장을 빼도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성님 만세, 영원한 만세 뭐 해서 하여튼 이런 그 지조, 절개 이것을 형상화한 작품인데 참 그 오페라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참 좋았습니다. 이게 이제 장면들 중에 저기는 되게 작품들 굵직굵직한 작품들이 혁명에 관련되는 이 작품들 일제 때의 그 정신 지금은 또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외세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데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원산 국제 친선 항공 축전 1만 5천 명이 쫙 늘어섰어요. 이것도 이 원산 친선 항공인데 거기 있는 비행기들 그 다음에 패러슈트 뭐지 낙하산 낙하산 이런 게 종합이 돼서 나오는 그런 건데 돈은 무지 들었어. 저게 $250더라고요. 기자도 관람권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냥 좀 해보려고 몇 번 노력하다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250 내고 취재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돈이 넉넉히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3개월 동안에 여기 다 보니까 다 헌금해 주신 선생님들이야. 착착 저럴 때는 착착 냈습니다. 예. 이게 이제 타고 내려오는 거 이런 것도 있고 또 초음속 비행기도 있는데 초음속 비행기에 처녀 33살 34살 조종사입니다. 처녀죠. 초음속 소리보다 더 빨리 나가는 조종사가 22세 23세 아까 청년 강국이라고 얘기했죠. 놀랬습니다. 자세도 얼굴도 곱지만 얼굴 얼마나 곱습니까? 얼굴도 곱지만 그 정신과 자세가 참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넋을 잃고 취재하는 바보 노길남이 제목을 그렇게 달면 딱 좋고 넋을 잃은 이게 입도 허벌레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나도 몰랐어. 이게 보니까 입을 허벌레 하도 신기해하니까 그리고 대답하는 게 너무 신기하니까 요거는 또 조금 짓거리는 것 같네. 아까는 허벌레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서들 뭐 촬영 국제 뭐 중국 뭐 이런 데서 또 촬영도 하고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많았어요. 뭐 저거 헬리콥터 직승기라고 그러는데 저런 거 뭐 별거 다 쇼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을 이제 거기 그냥 인민들이에요. 왔는데 이 옷차림 하나하나 보세요. 물론 여러분들 나갈 때 외국인들을 또 보니까 깨끗한 옷 입으세요. 이런 말은 했겠지. 그래도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이게 평균으로 보면 돼. 원산이니까. 시골 아니니까 평양 시민도 아니야. 원산에 사는 촌사람들, 시골 사람들의 이 일반적인 조금 갖고 입은 우리 조경미 선생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 옷이. 지금 내가 보니까 조경미 선생 저 옷보다는 이게 훨씬 더 깔끔하고 좋다 이거. 김인숙 선생님 거보다 더 좋네. 오케이. 이거 보세요. 이것도 낙하산인데 5명인데 이렇게 이런 그 묘기도 부리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굉장히 신기해서 다 보는 장면들.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야외 운동장인데 이것도 한 10,000명 되는 것 같아. 쫙 야외 공연장에서 하는데 이것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것도 참 정말 아주 너무너무 감명 깊게 봤습니다. 아까 영화 최우수상이 우리 집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나왔네. 아까 그 영화 내가 나왔던 우리 집 이야기.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왕현 선생 그 걸작품 많이 봤죠, 가서. 네, 많이 봤어요. 그 여기 유명한 배우들이더라고요, 이분들이. 꽃분이도 나오고 그 배우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이 배우들도요, 이 정신적, 사상적 또 이런 그 의식 이런 게 학자들 이상해요. 참 이게 진짜 신기한 나라예요. 우리나라의 절반인데도 정말 내가 남쪽 출신이라서 그런데 신기한 세상이구나 이걸 내가 갈 때마다 느낍니다. 참 이분들 아는 지식 보고 제가 존경을 많이 또 하게 됐고 요분이 그 우리 집 이야기의 주인공 여배우 그 주인공 상 받은 여배우예요. 이건 원로 배우. 이분이 방탄벽이라고 보신 분 있습니까? 방탄벽의 주인공입니다. 방탄벽의 주인공. 여기도 가만 보니 빨간 사람들 꽤 있네. 농담입니다. 꽃분이 그 나왔던 배우. 이분은 이제 그 거기로 말하면 대외 뭐 홍보국장. 저분한테 먼저 또 배우들을 만난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이렇게 되니까 괜찮죠? 아니 나도 이런 좀 괜찮죠? 나도 이렇게 보니까 배우들 만난다고 해서 제가 이 머리도 여러 번 쓰다듬고 갔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진보 철학의 현주소 김창경 박사 21세기 철학의 현주소. 자, 이거 내 쉬운 질문 하나 합시다. 우리 인류 역사가 지금 참 오래됐는데 그 역사 발전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무신론, 그 막스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전부 신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철학이 다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막스 철학에 의해서 유물사관이 생기면서부터 이제는 신의 그것도 있지만은 이제 유물사관에 의해서 이 철학을 이렇게 펴나갔는데 요즘에 와서는 철학 같은 철학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21세기 진보 철학이 어딘가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한 게 주체 철학밖에 그 이외에 지금 철학이 존재하는 게 없습니다.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주체 철학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도 신중하게 다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나오는 거. 그거 어떻게 저 조그만 나라. 막스 철학엔 뭐가 없냐면요. 후대관이 없습니다. 후대관이 없다라는 얘기는 계속 이어져 나가는 수렴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후대. 만약에 스탈린이 있으면 스탈린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주체 철학에는 있는데 막스 철학에는 없다는 거. 그래서 이 막스 철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고, 특징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막스 철학이라고 하는 건 정반합 해가지고 변증법으로 자연적으로 변화 발전한다라고 정의했지만 주체 철학에서는 아닙니다. 사회운동이 자연적으로 발전하는 건 없다. 뭐냐? 사람 중심의 철학인데 사람의 뇌수, 사람의 의식을 부단하게 변화 발전시켜야지 이게 올라가지. 그렇지 않고서는 옛날의 홍길동이나 20년 후의 홍길동이나 똑같아. 그렇지 않으면 저기 김영환이 같은 그 한 청년 아이 타락한다든지 김지아처럼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버리고 만단 말이야. 막 여기서는 10년 후에 그대로 변할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또 모르지 뭐. 이게 부단하게. 그래서 이 주체 철학과의 차이점을 제가 그런 거다라는 걸 발견했는데, 하여튼 21세기 진보 철학인 주체 철학 이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논쟁도 하고 공부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자, 999는 사드를 무용지물로, 지금 사드 어저께 했잖아요. 사드를 갖다 놔 봤자 2016년 9월 9일 오전 9시에 터트린 게 바로 이 999입니다. 북에서 터트린 거. 이 999에 터트린 저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드 100개 갖다 놔도 그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예, 이 문제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따로 강론적으로 제가 또 설명하기로. 하여튼 거기 이 무기가요. 무기 체계가 정말 이 사람들이 먹을 거 줄여서 했는데 이거 내가 하나 빠뜨렸구나. 저 사람들이 돈이 많은 것 중에 또 이거 하나예요. 지금까지 공식적인 예산을 군사 예산을 30% 썼습니다. 30%. 그다음에 비군사적인 거 70%를 썼어요. 근데 김정은 젊은 지도자가 등장하면서부터 요즘 예산을 바꿨습니다. 군사 예산을 3%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97%가 민수입니다. 전에 30%의 군사 예산을 3% 하니까 27%가 일로 넘어가서 97%가 됐는데, 그때 오랫동안 이런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북의 총 예산에서 1%만 줄이면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1%만 줄이면 27%가 민수 쪽으로 옮겼으니까 난 깜짝 놀라는 게 지난 5년 동안 지금 김정은 원수가 맡은 지가 5년 채 안 됩니다. 조금 2011년 12월 17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그 앞전에 분이. 근데 내가 매년 몇 번씩 갔는데 아침과 저녁이 달라지는 게 북의 모습이에요. 저 사람들도 신문에 그래. 아침과 저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뭐 문수 물놀이장. 겨울에도 완전히 수영장, 실내 수영장, 이게 완전히 바다 같아. 파도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마식령 스키장도 손꼽히는 세계 스키장 중에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그 옆에 서울 특별시만한 그런 그 세포 등판. 거기에 가축들. 여러분 유럽에 그 큰 잔디가 깔려 있는데 양이 뛰고 뭐 이런 것이 유럽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포 등판에 서울 특별시만한 땅에 양떼들, 무슨 떼들 또 집도 아주 그냥 초현대식 유럽에서 볼 수 있는 집들이 다 마련되어 있고, 이제는 거기 사는 소새끼들도 좋은 집에 살더라고. 마구간인데 그 마구간이 현대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천지개벽되는 세상이 지금 북쪽 땅에서 펼쳐지고 있다 하는 거는 언제나 진실만을 얘기하는 저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온 양심적인 언론인들, 종교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왜 이거를 만들어서 지금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를 생각하지 않던 사람인데 이거를 생각해서 만들게 된 동기부여를 불행하게도 미국의
정부 당국이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미국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농담도 합니다. 그 조지 W. 부시 덕분에 우리가 핵무기 그것도 수소탄까지 만들어야 됐다. 그래가지고 내가 한 수 더 떴지. 당신들 이제 조미 문제 해결이 되면 공로상을 조지 W. 부시한테 공로상을 하나 주면 이제 좋겠다고. 이렇게 농담도 했습니다. 뭐 여기 알죠? 영식 씨? 예. 사드 대신 남북대화. 참 이거 명문입니다. 이 사드가 아니라 이거를 해야지 북쪽의 저 무기가 전부 남쪽게 됩니다. 남쪽게. 그러고요. 인류 역사를 봐도요. 남의 나라 심부름 하다가 된 집안이 하나도 없어요. 나라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미국의 심부름 하다가 끝나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역사에서 다른 나라 위에서 앞장서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제 신세망신 나라가 신세망신 지도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죽지 않으면은. 그래서 국제학술대회 및 조선어촌시. 이거는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그때 국제학술대회가 있었는데 정치, 경제, 사업, 물리, 화학 세계 학자들이 다 모였어.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한쪽에는 조선옷, 우리 말하면 한복이지. 한복에다 우리 실용옷 전시회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 70돌 기념 국제학술대회에 많은 학자들이 참석해가지고 지금 개회식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개회식에 내가 있다는 걸 또 저거 가지도 않고 저거 거짓말하는 거 이럴까봐 여기서 사진 하나 떡 찍은 거죠. 이 배부전이 어디 갔나? 하도 거짓말하는 이 보수 언론들이 많아가지고 배부전이 온다고 그랬는데 여기. 과학발전과 사회진보. 이 부문별로 이렇게 많은 그 부문별 뭐 외국인도 보이고 여기 국내인들 동양인 서양인 다 보이더라고요. 자, 요거는 나는요 한복 저쪽에서는 조선복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우리 조선 옷이 이렇게 아름다운 게 많은 건 몰랐어. 참 수십 가지 되더라고, 그죠? 결혼할 때 입는 거, 뭐 약혼할 때 입는 거, 그다음에 이 평복으로 입는 거 등등등등 아주 기가 막혀요. 그 옷이 쫙 전시해 놓은 거 보니까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아주 애들도 이렇게 나오고 요거 패션쇼라는 거 여기도 있는데 참 건전하고 이 패션쇼도요 제정신 가지고 하는 패션쇼. 뭐 여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이고 미안합니다. 뭐 나오고 이런 거 많잖아요. 여기 사는 거 주로. 근데 여기는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내면과 외면을 결합해서 하는. 참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다음에 그냥 옷도 해요. 일반 양장이지. 양장도 하는데 이 사람들도 여기 서양식을 좀 닮았는지 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근데 요거만 좀 이렇게 벗어놓으면 여기서 하는 거랑 똑같죠. 여기 이렇게 파가지고. 그러나 저런 건 상당히 단정하다 하는 거예요. 북쪽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단정하다는 건 아주 확실히 느낀다.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이것도 얼마나 양장도 있고 이거 멋있습니까? 이거. 자, 그 다음에 인권 타령 그 본질을 이건 제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남쪽에서 인권 타령하고 북쪽의 민주주의 타령을 하는데 과연 남쪽이 인권 타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그 다음에 남쪽에서 민주주의 타령할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그 대상 북쪽을 향해서 그러는데 북쪽에 인권이 있는가 없는가 이따가 나중에 토론 시간에 얘기합시다. 이 사람은 인권협회 변호사예요. 북쪽 변호사하고. 그 다음에 비진양 장기수 최태국 이경천 선생님 63명이 갔는데요. 2000년 9월 달에 지금 생존에 계신 분들이 24명 생존에 계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갈 때마다 비진양 장기수 선생님들을 만납니다. 그 만나는 이유가 저를 위해서 만납니다. 저는 저분들을 한번 만나면 은혜를 입어요. 무슨 은혜를 받나? 고추가야 된다. 한눈 파지 말고 고추가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신념의 화신들 아닙니까? 지조의 화신들.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로 가고 이해관계가 없으면 절로 가고 하는 이런 변절의 인간들이 아니라 정말 청렴하고 순수하고 지조의 인간들. 지구상에 만데라 넬슨이 27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네스북에 올랐지만 이분들은 45년 김선명 선생 같은 거 30년 이상 생각해 보세요. 말이 30년 이상이고 45년이지 그리고 그 안에 가만두는 게 아니라 잠재우지 않고 또 이 고문하잖아요.
지금은 그런 건 없어졌지만은 이분들이 감옥 생활을 하던 시절에는. 그러나 참 이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렇게 사모님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며칠 또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고, 이거는 갔을 때 그 운동장에서 만나가지고 다 같이 한번 찍자. 비준영 장교 선생님은 늘 내가 가서 만나서 소개를 해주니까 내가 가면 식구로 맞이해주고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노길랍이 너도 가만 보니까 변절할 놈은 아닌 것 같다 해서 자기들 축에 끼워줘요. 그래서 나는 변절할 수가 없어요. 아, 왜 웃으세요? 아니, 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이런 분들 때문에. 참, 이 김동기 선생님이 반장, 비준양 장기수에도 반장이었어. 생활위원장. 그 다음에 방북치료 이모저모. 이거는 청춘의 자서전. 야, 이게 청춘의 자서전이 이 드라마, 오페라도 북쪽 우리말로 오페라인데, 이것도 1시간 한 15분 하는데 기가 막혀요. 청년들의 그 백두산 청년 발전소를 짓는 그 과정에서 죽은 동지들, 그 사람들 희생도 꽤 당한 모양이야. 그러면서 그거를 기어코 성공시키는 그 역사가 이 작품 안에 담겨 있더라고. 참 감명 많이 받았습니다. 요거는 그 미래 상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 미래 상점은 저쪽에서 과학자 중시 정책을 쓰는데, 과학자들한테는 크레딧 카드, 우리가 말하는 그 신용카드를 주는데, 남자들은 미국 달러로 400달러, 여자들 그 부인한테는 600달러, 그러니까 1000달러죠. 그거를 카드를 줘서 그 카드를 가지고 여기 상점에 들어가면 이 나팔 뭐 이런 악기 파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화장품 파는 것도 있고, 전기 제품도 있고, 아주 이 상품들이요 질이 좋아요.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수입품도 섞여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그 과학자 우시 정책은 카드를 주니까 그걸 가지고 원하는 걸 쓰는 거예요. 그렇게 과학자들을 우대한다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은하수 화장품이라고 해서, 이거 뭐 남쪽에도 화장품 잘 만들어요. 근데 남쪽에서 나오는 화장품 못지 않는다고 써보신 분들이 얘기하더라고. 제일동포 여성분들이 써본 사람들이. 뭐 이런 액세서리도 팔고, 이 안에 뭐 별거 없는 거 빼놓고 다 있더라고요. 없는 거 빼놓고 다 있다. 그 말이 좀 이상하다. 하여튼 상당히 뭐 별거 다 있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애들 마케팅, 쇼핑할 때 애들 여기 노는 데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뭐야? 장난감. 요거는 이제 평양여관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제일동포들이 이렇게 그룹으로 오는데, 제일동포들은 어디를 가든지 같이 다니고, 야 사진 하나 찍자 그래서 손 한번 들어줘 하면 다 참 애들이 말도 잘 듣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게 원산 이 항구. 요게 원산 그 갈마비행장이라고 해서, 왕영 갈마비행장 못 봐봤죠? 이거 지금 오래돼서 새로 생긴 비행장이에요. 근데 아까 왜 그 항공쇼 했잖아. 네. 이게 이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 바닷가 저쪽에 있더라고. 다음에 가시면 여기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요 근처에 호텔이 있는데, 기가 막혀요. 요게 원산의 애육원, 부모 없는 아이들 아까 이야기했던 그겁니다. 자, 국제열차역 앞에서 흘린 프랑스 학생들의 눈물. 소설 제목 같죠, 그죠? 야, 난 이북을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이런 장면은 처음 봤어요. 프랑스의 대학생들과 김일성 종합대학교 대학생들이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얼굴을 하면서 볼에다가, 봅시다. 이거 하도 신기해서 다 구경한 다음에 제가 사진 하나 찍자고 해서 찍은 거고, 그 다음에 보세요. 요게 프랑스 학생 이름이 마농. 별명을 넝마라고 별명을 지어줬대, 애들이. 얘가 김일성 종합대학교 학생이에요. 혀지는 막 이제 이게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자, 볼에다가. 저기 이북에서 이게 이런 일이 키스 아닙니까? 이거 키스, 서양 키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이북에서 그 외세를 굉장히 싫어하고
양코제비 지를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학생이 키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당하는 거야. 얘가 이 프랑스 여학생한테 당하는 거야. 내가 볼 땐 당하는 거예요. 아니 너무나 저는 아름답고 좋더라고. 참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 열차를 딱 탔는데 바로 나하고 같은 자리로 해놨어. 난 몰랐어 들어가서.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아마 깊은 공작이 아마 기차 타는 것까지도 아마 이루어지는지 하여튼 우연일치인지 나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내가 타는 차에는 이상하게 묘한 사람들이 탔어 지금까지 보면. 아니 그래서 내가 타는 데서는 아마 그 우리 안내원이 부탁을 했든지 이렇게 해서 좀 재미있는 분 좀 태워라 아마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건 I'm not sure 확실하지는 않으니까 이 정도로 합시다. 그래서 안에 이제 거기에 김일성 종합대학교 학생 둘이 있었는데 여기 중국 유학생들이에요. 그 네 사람 중에서 중국 유학생이 둘이 있다고. 근데 얘네들은 손을 그냥 이렇게 잡는 거예요. 덜 끈끈해졌어. 근데 요 만홍이 북조가한테는 끈끈해져가지고 울고 볼에다가 야, 참, 저거 나 잊을 수가 없더라고. 그리고 요번에 얘네들이 30일 동안 연수했대요.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근데 큰 노래를 그렇게 잘하고 노래를 많이 배웠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4명 중에서 하나의 얘가 작년에 40일 동안 공부를 했답니다. 40일 동안 여기 와서. 얘는 우리말 있잖아요. 우리말을 그냥 일반적인 얘기 다 해. 내년에는 제가 2년 동안 혁명 가곡 공부하러 다시 오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쓰는 거 보는 거 그리고 얘가 또 선물도 아주 재밌게 받았더라고요. 그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이 자기 찍은 사진 그다음에 편지로 영어로 이렇게 쓴 거 하여튼 너무 예뻐. 너무너무 예뻐요. 얘네들이. 아 죽겠어 아주. 굉장히 예쁘더라고. 가만있어. 이 예쁜데 이게 얘네들 노래도 있잖아요. 노래도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 노래를 어떻게 잘하냐면은 삶은 밤이로구나 금밤이요 우리 삶은 밤이로구나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손넌 남산에 에라 꽃바라 부누나 헐사졌네 하졌네 금밤이요 후루 삼은 밤이로구나 구경을 갔세 금강산으로 에라 산구경 가잔다 헐사졌네 하졌네 이야 진짜 잘 부르네. 아 여기 있구나. 지금 1절 2절 다 3절 부른 거예요? 네 아닙니다 1절? 네 금방. 그리고 여기에 다 금밤이요 후루 삶은 밤이로구나 달맞이 갔세 황금 교토대에라 달맞이 가잔다 헐사졌네 하졌네 야, 금밤이요 호르 삶은 밤이로구나 금밤이 되는 삶은 밤이 되는 조각밤이 되는 야거기 너구나 헐사졌네 하졌네. 야 프랑스에서 와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이게 야 동무들이 이렇게 우리 나랑 노래를 잘 부르네. 진짜 예뻐 죽겠네. 아유, 최고 베스트. 2016 October 1st in the special train 신의주에서 조금 있으면 헤어지는데 이거 나도 눈물 흘릴 것 같구나. 오케이, 땡큐. 오케이, 제목이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 예. 맨 처음에 따뜻한 깃을 찾아 새들은 가도 찬바람 부는 길을 소녀는 가네 그 누가 네 마음 몰라줘도 몰라준대도
희망 않고 이 길을 가고 가리라. 먼 산 기슭에 바람 쐬자도 푸른 금 안고 사는 소년의 마음 잔소리 눈 속에 묻어도 묻히다 해도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 그 많은 그 시절은 흐르러 가서도 하나의 소원 안고 사는 이 마음 청춘의 사랑은 소중하여도 보람찬 이 길에서 행복 다 주리. How many times you practice this song? Maybe 10 times? Maybe 10 minutes. Maybe 10 minutes. 10 minutes? Yeah, last year. I heard Or last year. last year you learned and 네. then you teach your friends. 농마도 할 줄 알았어? This one. 조금 어렵지, 그지? 농마 18분지는 뭐예요? 정말 시바부. 조선 노래. 배우자 내 나라를 위해 그래. 배우자 그 노래 우리 농마 나는 부르는 소리. 노래 부르. 소리 배우자. 배우자가 백두산 가리라 백두산? 가리라 백두산으로 아 좋지. 그 가리라 백두산 이거. C'est celle que tu m'avais apprise aussi. 가리라 백두산. 아 샛별 샛별. 샛별 있어? 네 샛별 있습니다. 우리 만홍 농마는 요번에 처음 왔는데 샛별. 그지? 그래. C'est bien. 샛별 한번 해보자. 저 하늘의 별들이 많고 많아도 가슴 속에 빛나는 새별은 하나. 별이여 비춰다오 등대와 같이 우리 앞길 찬찬히 비치어다오. 2절 새별처럼 한 생을 빛내이자고 굳은 맹세 다지어 그대 떠났네. 별이여 전해다오 나의 노래를 사무치게 그리운 나의 님에게. 야. Great, great. 와, great. 아, beautiful. 진짜 really beautiful. 아, 진짜 야, 이거 내가 두고두고 들을 거야. 이 수첩에다가요 노래 가사를 적었는데 아주 우리 정서, 우리 민족 정서에 가깝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이거를 노래를 부르는데
기찻간에 그 젊은이들이 우리한테는 몰려오더라고. 이렇게 이거 우리 사람 아니네. 이렇게 보더니까 외국 사람들이 노래를 하니까 이거 우리 사람 아니네 해가지고 한 서너 그룹이 더라고. 둘은 이렇게 사가지고 계속 끝까지 보고 있더라고. 신기하니까. 이거 이제 마지막에 혀지는 겁니다 지금. 이거 혀질 때. 이거 내가 두고두고 들을 거야. 하여튼 그 기차 타고 단동까지 가는 동안에도 이 젊은이들하고 너무 이 뭐라 그럴까 이 가까워지고요. 거기서 단동에서 헤어질 때도 마치 얘네들이 우리 친딸 이상으로 그 가까워진 이 헤어짐이 있었어요. 예. 그냥 헤어졌어요? 예, 그냥 그 역전해서 그냥 헤어질 수밖에 없어서 제가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물으니까 제가 없는 돈에 지갑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하나가 내리고 4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국 돈 그 바꿔놓은 게 있으니까 100원 그 100원 이렇게 100원짜리 중국 돈 400원이면 650원이 100달러거든요. 그러니까 4사람이니까 내가 아침을 같이 못 먹으니까 요거 베이징 얘네들은 베이징까지 가지 나는 거기서 내리니까 그래서 하라고 이렇게 줬는데 안 받더라고. 이거는 내 마인드라고 마음이니까 받으라니까 받다고. 그러니까 그 표정이 너무 아주 참 아주 진짜로 참 아름다운 만남이었고 앞으로도 아마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2번째 가서 평양 현실은 밖에서 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사실 중국 나와가지고 연합뉴스 개인으로 유학생들이었어요? 아니면 그 학생들은 이제 선생님이 그 자기 학교 같은 학교 학생들인데 학교 다닐 때는 서로들 몰랐대. 근데 그 선생이 추천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마 개별적으로 한번 가봐라 이렇게 추천을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같이 보냈대. 대학생들? 예, 대학생. 예, 그 파리의 사립대학교 대학생들인데 그저 중산층 가정의 아이들인데 때가 묻지 않고 참 깨끗한 아이들이고 그다음에 그 선생님이 좋으신 분 같아요. 누군지는 모르. 일주일 후에 나온대요. 그 선생님은. 예.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게 시간이요 조금 없으니까 이제 빨리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이건 기차 안에서 오면 이거는 두 번째 들어갈 때 기차 요거 손호학원 박사 아드님. 예, 아드님 그 손학원 박사님이 거기서 그거 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10월 10일 경축일 날이었죠. 예. 요거는 또 저 영국에서 온 여성들인데 또 들어가면서 이 옆자리에 있어가지고 또 친해졌어요. 나는 그 여자들하고 이렇게 이 정도로 됐습니다. 아니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게 내려가지고 이런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참. 선생님만 실력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조금은 있습니다. 여기도 불란. 여기는 저 이태리. 그 외국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북부 지역의 피해 상황인데 이 정기풍 교수가 3만동 몇 사람 근데 인원수는 얘기하는데 제가 집계한 거는 한 100명에서 120명 정도 죽은 것 같습니다. 수해로. 근데 저분들은 공식적으로 얘기는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여기저기 중국 신문에 이게 난 걸 종합을 해보니까 그렇고 거기서 어떻게 열심히 사회주의 수호전의 제1선 참호에 나선 돌격병사의 비상한 각오한 꽃을 지나선 천만 군민의 불같은 열의에 의해서 조국의 북변 땅에 그 어떤 천지풍파에도 끄떡없는 사회주의 보금자리들이 우죽순처럼 일도서고 있습니다. 모든 힘을 한북도 북부 피해복구 전선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당의 전투적 호소는 여명거리 건설장을 비롯한 대고조 격전장들마다 있어 화성식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올려가던 대장 박빛날 동무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청년기동 선전대원들의 가슴을 세차게 끌어번지게 했습니다. 우리 당은 큰 물피해 복구 전투의 가장 힘겨운 대상, 제일 어려운 과제를 사회주의 수호전의 결사대,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돌격대인 인민군대에 맡겨주었다. 하다면 사생결단의 치열한 격전장에서 제일 먼저 울려 퍼져야 할 것이 바로 혁명군가의 힘찬 노랫소리가 아니겠는가. 이런 마음과 마음들이 북부 피해 복구 전투장으로 한달음에 달려나오게 했고
힘있고 박력 있는 작품 창작과 끊임없는 형상 창조로 수천리 행운길을 이어오게 했습니다. 지난 시기 미래과학자 오리곤솔장과 류명고리곤솔장, 지난해 라손씨 피해복구 곤솔 전투상을 비롯하여 당이 부르는 전투상 바다에서 화선식 전술활동을 힘있게 벌여온 우리 조선인민군 청년기동 선대는 이번에 당조항의 설문을 피 끓는 심장마다 받아안고 이 피해복구 전투상에 제일 먼저 달려나왔습니다. 이 피해복구 전투상들 마다에서 우리 청년기동 선전대원들이 다시금 심장으로 절감하는 것은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농지께서 계시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농지 둘의 천만 국민이 하나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이 있는 한 이 피해복구 전투의 기적적 승리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조선의 승리는 과학이라는 철의 진리입니다. 조선인민군 청년기동 선전대원들의 공연은 종목 하나하나가 군인들과 인민들의 가슴을 세차게 뒤흔들어 놓는 것으로 일관돼 있었습니다. 설화시 위대한 사랑의 새전살과 남성 오중창 우리 앞날 박단은 경의하는 원수님 계시어 이 땅에 자연재해는 있어도 불행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진리를 다시금 새겨안게 하는 것으로 해서 만 사람의 심장을 뜨겁게 들어잡았습니다. 송수양, 미경령, 최설향, 박소연 동무들이 부르는 노래 우리는 말리마 기술을 들으며 군인건설자들 모두가 전하유복의 새로운 기적 창조의 맨 앞장에서 폭풍 튀어 달려나갈 결의들을 더욱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특히 남성 사중창 내 고향은 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라는 사명감을 언제나 간직하고 오늘의 격전장 마다에서 일당백 혁명강군의 이용을 남김없이 떨치기를 바라는 조국과 인민의 말없는 믿음과 기대가 어려있어 군인대 중에 아낌없는 절찬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이 피복구 전투장에서 부르는 노래 하나하나가 단순한 가사나 선율의 결합으로만 생각지 않습니다. 전하의 나날 원수경멸이라 부르던 전시가여처럼 우리 병사들에게는 승리에 대한 1100배의 신심을 주고 우리의 귀중한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적대 세력들에게는 무자비한 철출이 되는 위력한 음악포성이고 집정포, 명정포, 연속포와의 드세찬 미아리가 아니겠습니까? 하기에 우리들은 노래 한 곡 부르고 선동을 하나 해도 우리 병사들의 가슴속에서 불이 펄펄 있는 것으로 되도록 자기들의 열정을 다 바쳐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심장에 돋은 피로 군인 대중을 돌격전으로 불러일으키는 혁명군대의 화선예술인들이었습니다. 하기에 그들에게는 공연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군인들과 함께 마음도 뜻도 하나가 되어 일하는 모든 곳이 화선선동 무대였습니다. 도로복구 전투장과 산립지건설 전투장, 다리복구 전투장 이르는 곳마다에서 울려 퍼진 조선인민군 청년기동 선전대원들의 힘찬 노랫소리는 그대로 혁신창조의 불씨였고 기적창조의 불길이 활랄 타오르게 하는 드세찬 음악 열풍이었습니다. 이들이 부르는 혁명군과 높이 울리는 곳에서는 최후 승리의 그날을 향해 화약에 불이 달린 것처럼 폭풍 튀어 달려나가는 군인건설자들의 승리 함성이 언제나 힘있게 울려 퍼졌고 온 공사당이 영시나 창조로 부글부글 끓어번졌습니다. 저희들의 공연을 보면서 힘과 용기를 얻고 완강한 도격전을 벌려나가는 우리 군인건설자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화선선전, 화선선독의 위력에 대해서 다시금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 승리를 앞당길 때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오늘의 북부지구 피해복구 전투장들마다에서 우리 청년 군인들과 인민들의 심장에 불을 지피는 꺼지지 않는 불길이 되고 그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는 우렁찬 앞발수가 되겠다는 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굳게 결의합니다. 다들 결의하더라고요. 내가 확실하게 보고 왔습니다. 네, 아주 뭐 이 결의가 대단하고요. 그다음에 어디 갔나? 예, 아니 기백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저게 현재 지점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미래로 연결되지 않을 수 없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참 하루라도 빨리 남북이 손을 잡아야 되겠다는 아쉬움을 또 갖게 됐어요. 자, 이거 선화군 박사님 유해가 그 사모님하고 이번에 아드님이 갖고 와가지고 그 애국열사능으로 말하면 남쪽으로 얘기하면 국립묘지죠. 그 유공자들 하는데 북에서 이 아마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10월 10일 오전 11시에 거기서 열렸습니다. 이게 아드님 선욱국이 지금 답사하는 겁니다. 아버님에 대해서. 여기 해외 동포들, 그다음에 그때 치료했던 해외 동포들, 그다음에 우리 임민식 선생도 참석하셨고 재미동포 전국연합분들도 왔던 사람들 일부 참석하셨고 해서 전부 합쳐서 한 6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분은 그 해외 동포 원어위원회 국장이면서 최고인민회의 이 대의원인 김진석 선생이 이제 조사 추모사를 하시고, 또 저기는 그 악대가 아마 저거 식을 할 때 이렇게 나팔을 불고 아드님 있고, 이 손우 박사님 나도 몰랐는데 손우 박사님이 친척이 있더라고요. 5천 6천 5천 6천이 해가지고 거의 한 21 서너 명 오셨더라고요. 나도 처음 알게 됐어요. 예? 북쪽 예. 그런 핏줄이 있는 건 몰랐습니다. 예. 핏줄이 있는 건 몰랐어요. 예, 선화권 선생, 재미동포 전국연합회 고문, 그다음에 1918년 2월, 작년 5월 13일에 서거하셨는데 이렇게 크리메이션 재 만들어 가지고 납골 해가지고 안장하셨습니다.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지니고 사회주의 저국의 부강 번영과 저국 통일을 위한 송스러운 위협에 모든 것을 다 바친 전 재미동포 전국연합회 고문 선우학원의 유해를 안치하는 의식이 12일 신미리 애국열사릉에서 진행됐습니다. 관계부문 일꾼들과 유가족들, 사회주의 저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 동포들이 참가한 의식에서는 추도사가 있었습니다. 리얼사의 유해가 묘에 안치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리얼사의 묘에 화환과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묵상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양 만경대 소년단 야영소에 깃든 영도자 사랑이라고 해서 했는데, 이거는 평양 시내에 야영소가 있는데 제일 큰 야영소는 원산의 국제 야영소가 제일 크고, 이 야영소도 굉장히 큰데요. 이거는 소년단들, 주로 소학교, 중학교 그 그룹들이 방학 때 그 야영 조직 훈련을 해 여기서. 근데 아주 뭐 시설이 기가 막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거기 여기 소년단 이 표시인데 깨끗하게, 그러니까 애들한테 저런 교양, 그 다음에 막 어려운 훈련도 시키고 해서 여기만 갔다가 오면은 어른이 된답니다. 근데 경치도 참 좋고 이렇게 또 안에 들어가서도 그렇고 이 호수가 이렇게 있고, 이 동네가 아주 기가 막힌 도구고 사찰이 하나 있는데요. 392년인가 만든 사찰이 있고, 그 밑에 쭉 또 내려가 보니까 서당이 있어. 서당. 그런 분위기가 있고, 여기는 나무 숲이 참 많아요. 주변에 이렇게 나무 숲으로 쌓여 있더라고. 그리고 여기 애들 요 침대도 다 각자가 다 하도록 한데, 근데 참 깨끗해요. 학생들에게 생일을 잘 차려줘야 합니다. 어른들도 생일이 되면 해서 애들 이 생일룸을 따로 만들었다고. 그다음에 요거는 강당인가? 요거 식당이구나. 예. 300명, 500명 하는 식당이 몇 개가 또 있고. 요건 강당. 이 사람이 야영소 소장인데 아주 똑똑하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갔을 때도 비전향 장기수 선생님들 또 다른 분들 만났습니다. 예. 이분들 상 받은 거 그다음에 조선신보 김지영 부국장이라고 3개월마다 조선신보는 지국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교대로에 왔다 갔다 하는데 참 똑똑하신 분이에요. 이분 만나서 식당에서 아침 나누면서 일본 동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일본 동포들 너무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탄압받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모저모를 보도했습니다. 여기 있는 분은 조선대학교 나오고 문학 한다고 해서 북쪽에서 나온 소설 60권이 있는데, 단편 소설 60권 중에 제1동포들의 삶을 그린 작품들이 있대. 그 속에 그 작품을 연구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요거는
도쿄의 상공회의 제일 청년 상공회의 회장, 그다음에 부인, 그다음에 그 부인의 여동생 식당에서 만나서 교제 좀 했습니다. 아주 좋으신 분들 다 좋지 뭐. 자, 그다음에 이게 마지막 같은데 조선의 승리는 과학이다가 준 의미. 이 지금 거기 지식인들 가서 대화를 나눠 보니까요,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조선의 승리는 과학이다. 야, 그 제목도 그렇던데 그게 9월 26일자 금년 9월 26일자 노동신문에 정론으로 해가지고 3페이지 전면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민족끼리나 거기 들어가든지 아니면 민족통신 들어가서 오른쪽 맨 꼭대기인가 두 번째 이분의 그 정론이 나오는데 이거는 꼭 읽어볼 만합니다. 그 북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고 북의 그 어느 정도 지금 이 문명국으로 가고 있는가, 또 왜 북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가. 저는 점쟁이는 아닙니다만은 이 역사적인 그 이렇게 인류 역사의 체험이라든지 또 역사의 발자취라든지 이걸 종합을 해보면은 조선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동태관 논설위원인데 동태관 이 성도 동씨가 있어. 동태관 논설위원이 쓴 제목이 조선의 승리는 과학이다. 이 글이 지식인들 입에 안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정도로 참 훌륭한 글이고 또 그 이 조선의 모모한 사람들은 이걸 다 인용을 하더라고요. 이분은 그 전에도 글을 좋은 글을 써왔지만 특별히 이 글은 지금 북쪽에 방문하실 분들은 이 정도는 읽고 가서 아, 동태관 논설위원 이렇게 얘기 한마디 하면 아, 우리 이성화 선생님도 학습 많이 하셨군요. 예를 들어서 상당히 아주 좋은 글입니다. 예. 이제 거의 이걸 이제 이거 사르졌어요. 이제 만경대 학생 소년 공전인데 개건했어요. 개건. 우리는 보수라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은 개건이라고 그래. 개건. 이미 지어놨던 걸 안을 다 이렇게 새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김책공업대학 근처에 미래과학자 거리. 미래과학. 네, 진짜 저렇게 휘어 있고 이 미래과학자 거리 요게 8층인가 요게 들어가서 그 학자 두 부부의 그걸 봤는데 내가 베벌리 힐스의 콘도에 들어가서 가격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400만 달러 내지 450만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는 집이다. 요거 전에 2년 전에 김일성 종합대학교 근처에 교원들 교수들 그 갔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 내가 볼 때 한 베벌리 힐스 그 근처에 150만 달러 정도 부동산 여기 아시는 분들죠. 그 정도 밸류의 살림집이다. 아파트다. 콘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아주 내부 골조라든지 이걸 잘 차려놨어요. 5베드룸. 그 과학자들 굉장히 위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요건 애들 이제 동물원에 갔을 때 애들. 요거는 만경대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김일성 주석 탄생한 집이죠. 초가집인데 여긴 하루에도 수만 명씩 다녀가요. 그 외국 사람들은 뭐 여기 오면 여기를 꼭 한번 다녀가더라고요. 요거는 제일동포들이 이제 고려 호텔에 막 도착해가지고 젊은이들. 그다음에 요거는 단군릉. 예. 이 단군릉 이 맨 꼭대기 올라가면 나는 단군이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단군이 여러 사람이에요. 그죠? 왕영 그죠? 예, 많죠. 그 단군은 하나고 그 무슨 단군에 뭐 근데 뭐 그런 그래가지고 단군이 있어요. 그다음에 단군의 그 뼈 있잖아요. 뼈를 가지고 이렇게 이 관에다 넣어가지고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47대다. 그게 참 역시 참. 단군 내가 번지수를 잘 모르는 47대 단군을 모셔놨답니다. 앞으로 제가 그렇게 인용하겠습니다. 강의 한번 하셔야 되겠네. 해야죠. 나교에서 하시잖아요. 요거는 그 맥주 축전이 있었는데 제1회 맥주 축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맥주 축전에 첫날엔 다 그냥 맥주를 그냥 줬어. 근데 불행하게도 3일째 갔어요. 3일째 갔는데 그 뭐 경시대에 나오라고 해서 나갔어. 그러니까 7개 이렇게 처음에 나오고 첫 번, 두 번, 7개 맛을 이제 자기가 이렇게 맛을 보는 거야. 그러놓고 다 치우고 이렇게 그룹을 세 그룹을 놓고 하나를 닦아다 놓으면 이게 몇 번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맞히면은 맥주
새깡통 새이 피자를 먹는 거고 하나도 못 맞추면 꼴찌 3등이니까 한 잔밖에 못 얻어. 이제 그런 것도 재밌었어.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 하여튼 저기도 상당히 저런 걸 또 좀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일찍이 끝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걸로 일단 마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질문을 제가 간단히 대답하는 걸로 아마 궁금증 많으실 거예요. 또 말씀하십시오. 아까 그 빌딩이 진짜는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빌딩들 큰 거 여러 개 있었는데 예. 그 엘리베이터들이 잘 왔다 갔다 하고 다 해요. 예. 엘리베이터가 다 돼 있고요. 전에 창정거리인가 거긴 45층. 그다음에는 60층. 지금 여기 60층, 61층인가 이게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 수해 때문에 여명거리가 김일성 종합대학에 있으면 그 건너편에 큰 길인데 거기에 김일성 종합대학교 그 앞에 그게 여명거리라고 그러더만. 거기다 공사가 지금 됐는데 마무리로 딱 들어가가지고 거기 70층짜리 살림집이 놓고 아주 굉장히 거긴 최고급화로 돼서 짓는데 그게 마무리 단계 딱 갔는데 수해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일꾼들 동력을 잠정 중단하고 한 달이면 다 끝나는 건데 절로 다 옮긴 거예요. 근데 거기 70층이에요. 근데 되게 고층 건물들은 다 있고 지금 질문하는데 옛날에 졌던 데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고층이 없었죠. 네. 질문 또 주십시오. 근데 네. 가 계시는 동안에 여기서 남쪽에서 가장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뭐죠? SLB인가 무슨 예. 예, 저기요. 예. 그 얘기는 안 하셨어요. 뭐 아까 내가 축소해서 했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에 그 한 48번 쏘고 또 핵시험 2번 하고 이랬잖아요. 그게 요거 김정은 젊은 지도자가 불과 5년도 채 안 되는데 핵시험 2번 하고 그다음에 20몇 번인가 하여튼 이렇게 쏘아 올렸는데 요 근간 특히 금년 들어와 가지고 1월 6일 수소탄, 그다음에 4월 8일 뭐 재돌입, 하여튼 한 달이 쫙 그다음에 수중 탄도탄, 그다음에 올라가서 이 사거리가 소련이나 소련이나 러시아에서 한 사거리보다 이쪽이 더 멀리 10,000km가 넘었다고 그러니까 사거리 던졌기 때문에 미국이 좀 긴장해가지고 정보국장 누군가 비밀리에 남쪽에도 들어가서 클리퍼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북하고 이거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움직임이 됐고 또 엊그제 쿠알라룸푸 엊그제 말레이시아에서 있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은데 아마 상당히 깊은 얘기가 오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조만간에 밝혀지겠지만 그래서 금년에 거의 다 이제 미국에서 전략적 인내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무시 정책을 지금까지 써왔는데 이제는 무시해서 안 되겠다 해서 며칠 전 일주일 전인가 워싱턴 포스트에 그 도쿄 특파원의 기사가 이런 게 났더라고요. 북조선의 핵무기는 거의 마무리 단계. 그다음에 중간에 뭐가 났느냐면은 the power over North Korea의 nuclear power는 is no longer a joke. 더 이상 조크가 아니다. 봤는지 모르겠네. 워싱턴 포스트. 그 민족통신에도 그거 이렇게 해서 올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요. 그 전에 이렇게 무시하고 별거 아니겠지 하고 지금 요즘에 실패라고 하는 얘기가 자꾸 보도가 되잖아요. 실패했으면 좋겠다는 보도예요. 실패했다는 뜻이 아니라 보면 남쪽에서 무조건 실패야. 그래놓고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실패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패 안 했거든. 미사일은 매번 실패해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미사일 매번 실패한다고 이렇게 선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은 선전에 지금 잘 먹혀 들어가시는 이제 그런 분이고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 그다음에 저기 있습니다. 올라가다가 거기서 폭파시키고 1단계가 끝나고 2단계로 또 넘어가는 게 있고 그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이쪽에서 볼 때는 실패로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저분들은 또 이렇게 빈말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게 그런 속어도 있지만은 뭐가 준비가 다 되지 않고서 이렇게 뻥치는 건 없다는 거.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북하고의 관계는 이젠 자위력, 그 핵무력으로서 이제 맞받아 쳤을 때 저쪽에는 지하 도시가 형성이 돼 있어요. 지하철도 100m 내려가면 하나, 둘, 셋 차단선이 3개가 있어요. 셋째 차단선 들어가서 오른쪽을 보면 그것이 닿으면 방사능이 방지될 정도로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15분 내지 25분 만에 2,500만 명이 전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방공훈련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잠수함이 78대입니다. 소형 잠수함이 더 많아요. 미국은 71대예요. 잠수함이. 핵잠수함이. 근데 그게 핵 연료를 쓰죠. 미국 거는. 저 사람들은 디젤을 써요. 그 대신에 소형이기 때문에 이거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지라도 포착을 못해.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하건대는 7대 내지 8대가 태평양연안 우리가 살고 있는 저 건너편에 하나, 저 남쪽에 하나, 대서양에 하나. 그래서 7대가 포진해 있기 때문에 어느 시간에 원수님의 명령만 내리면 딱 치게 되면은 우리 LA에 있는 우리들 빼고는 다 가지 않겠나. 그러니까 내가 농담 삼아 한 얘기지만은 그만큼 저쪽에서는 미국을 가장 잘 아는 나라 나와봐 하면 조선이에요. 북조선이에요. 7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당했거든. 그러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인종인가? 저 사람들이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젠 우리가 저분들한테 힘으로밖에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사탕이 없으면 살아도 총알이 없으면 그런 그 얘기까지 했듯이 저분들은 허리띠를 졸라가면서 굶어가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오늘의 자위력이 방위력이다. 근데 이건요, 우리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조금 높이 평가해야 될 게 뭐냐면 저분들은 하나도 둘도 셋도 우리 민족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미국에 아부하기 위한 거, 러시아에 아부하기 위한 거, 중국에 아부하기. 중국 하루아침에 넘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존심 때문에. 그게 북쪽의 실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북을 미워하더라도 좀 리즈너블하게 미워하자 이거예요. 리즈너블하게 미워하는 게 저기 너무 똘똘하니까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정신 좀 더 차려야 되지 않겠나. 예, 질문 주십시오. 예, 목사님. 예. 첫 번째 질문이 아니에요. 예. 아까 200일 전투하고 8일 남겼다는 거 굉장히 새롭게 들렸는데요. 예.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신문 볼 땐 전투 아니고 예. 진짜 싸울 자세만 하는데 아까 그 전투 설명을 들으면서 예. 이게 싸우는 그것보다도 예. 자기네들이 생활 보호라든지 예.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예. 만든 단어고 예. 또 온 국민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100일 전투, 10일 전투 그렇게 한다는 거 오늘 굉장히 새롭게 듣고 하시죠. 예, 목사님 참 똑똑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오늘 알아들으셨네요. 예, 예. 아니, 맞습니다. 네, 설명을 해주시니까 예. 제가 아주 새롭게 듣는 그래서 전투력이 굉장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는 진짜 못하는 거 없어요. 하면 된다예요. 맞아요. 예, 예. 그 전투력이 예. 온 국민이 힘을 탁 합해가지고 예. 뭐 건설하는 것도 예. 재건이라고 그럴까? 그것도 예. 그냥 우리 한국의 남한의 아파트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단단하게 완전히 재건하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제가 오늘 좋게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21세기 진보 철학은 북한에서 얘기하는 것 보고는 없다. 주체 철학이 대표적인 진보 철학, 진보 철학. 예. 그리고 거기 다른 것이 뭐냐면 후대를 잇는다. 예. 그다음에 사람의 변화에 초점을 둔다. 맞습니다. 그래서 딴 데는 없다. 예. 그러면요, 저도 그거를 좋다 하고 찬성을 하고 싶은데 역시 이 주체 철학 말이죠. 후대라는 것도 하나의 어떤 그 개인 중심 몇 사람 소수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과연 전체 국민의
뜻을 다 이렇게 예, 뭐라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해서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사람의 변화인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의 변화 물론 사람 중심이에요. 그다음에 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살리는데 예. 그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철학 뭐 그런 것을 좀 너무나 주체하니까 뭐 민족 철학도 그것도 하나의 과오가 될 수가 있는 예, 건데 그거에 질문이 있고요. 이제 그 정도만 하죠. 뭐 다른 분한테 두 개, 양보. 하나만 더. 예, 그 이렇게 좋은 건데요. 예. 저기 두 가지 물어보겠어요. 예, 첫째? 북한에서 이렇게 좋은 거 하네. 영어로 다 됩니까? 영어로 이게 미디어가 다 나갑니까? 예, 그다음에 또 아니, 하나는 여기 민족통신에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건데 한국 사람들이 읽어요. 한국말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렇게 제가 오늘 새롭게 배웠듯이 그런 걸 영어로 해주면은 미국 사람들도 이거 외국에서도 이거 바로 알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영어 그게 가서 PhD 받아야 되겠다. 맞아. PhD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열이가 높고 상당히 지금 빨개지려고 그러는데 조심하십시오. 농담이고 아니 정말. 저분들이 영어로 돼 있는 자료를 원하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고 저도 기본적인 텍스트를 하나 선물로 드릴 수가 있어요. 나한테 있으니까. 아니, 그다음에 텍스트보다 그냥 그때 우리 페이스북 하듯이 그때 그냥 예,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에 세계적으로 1000개의 연구소가 있어요.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미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게 있고 영국에도 나라에 그게 뭐냐면 주체 사상 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구상에 한 1000여 개가 돼요. 1000. 그 주체 Institute for Studying 주체 Ideology 그런 연구소가 한 1000개가 되는데 거기에 국제 심포지엄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보면 전 세계 나라들이 강당을 가득 채웠어. 그리고 뭐 이태리, 영국 뭐 쫙쫙 하는데 그분들이 그 주체사상 연구소의 이사 회원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구촌의 주요한 나라의 정예 부대를 갖춰놨다. 영어권, 비우리말 세계. 그리고 이제 그것이 앞으로 얼마나 확대돼 나가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학자들 간의 논란이 있는 가운데서도 북의 주체 철학이 앞으로는 이렇게 확산될 수밖에 없고 또 지금 이 국력이 위력이라고 그러는데 이 북의 그 위상이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게 수소탄도 지금 뭐 몇 개국 안 되잖아요. 수소탄 가진 게 5개 나라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나라 중에서 하나가 가장 적은 나라고 그다음에 미국의 가장 미움을 산 나라고 중국이나 러시아보다도 조미 북미 대결이 지금 우리 분단 이후에 가장 첨예한 이런 그 모양새를 보였지 중국하고 뭐 첨예하고 러시아하고 잠시는 있었지만 지금 지구촌에 미 최강국하고 반대되는 게 조선이란 말이에요. 코딱지만한 요만한 나라가 이게 지금 이뤘는데 이게 여기 맞먹는 자위력을 갖추게 됐다. 이 얘기는 그러한 그 자강력 저분들의 자강력 제일주의라는 말도 많이 써요. 자강력 제일주의 자기 힘으로 남한테 기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영어 자료도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영어로 다 여기 민족통신이나 또 예. 저기 북한에서 하는 그 내용들이 그때 나오는 뉴스 미디어들이 네. 간단하게 영어로 나오면은 빨리 캐치하고 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라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거기 들어가시 보면은 영어, 러시아, 중국, 이태리, 스페니시 이런 몇 개 국어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게 되면 자료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고 또 영어로 그 비디오 유튜브 같은데 주체 아이디올로지 익스플레이닝 거 본 적 있어요? 그리고 잠깐만요. 목사님. 네. 페이스북이니 이런 데다가 그거를 내놓으라 이런. 내로.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중에 끝난 다음에. 예, 다른 질문 또 뭐 있습니까? 내가 한 예, 가지만 예. 지난번에 누군가가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예. 통일 세미나를 했는데 이 동네 유명한 그 앵커 워먼이신데 그분이 나한테 뭐라는 나도 그 원산인가 그랬던 것 같아. 거기에 콘도미늄 뭐 판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하나 사겠다 그러더라고. 그런 얘기에 대한 거 없었어요? 거기는 철저하게 사회주의. 이 지구상의 사회주의라고 꼽을 수 있는 게 땅을 한다. 그러니까 못이 나오니까 나도 그렇게 지금 중국에는 그 말이 통하고 러시아에는 그 말이 통하는데 북에는 통하지 않고 근데 이제 그 말은
뭐 평화시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장마당처럼 그런 것도 있어요. 있긴 있지만 아니요, 그게 그런 얘기. 아니 아파트를 사고 판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는 그게 원산이었던 것 같아서 옛날에 원산 같은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그 콘도미니엄 그거를 갖다가 국제시장에 내놓는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거는 앞으로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로 그래서 제가 내가 이메일로 보냈다고 알아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지금 파악한 걸로는 요거 분명한 건 이겁니다. 지금 이 손꼽을 정도의 나라가 사회주의라는 소셜리스트라는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중국은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준 앞에다 준자를 붙여야 돼요. 준 사회주의. 왜? 정치는 사회주의 공산 일당을 하는데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를 한다. 시장 경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유식하게 얘기하면 계급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 유산 계급과 무산 계급. 그래서 지금 시진핑 주석께서는 골치 아파요. 부정부패를 어떻게 없애나. 왜냐하면 갖는 사람 안 갖는 사람이니까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늘어나니까 이거 척결하려고 지금 장사가 안 된답니다. 베이징이고 뭐고 옛날에는 그 공무원들이 가서 먹고서 찌끄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부정부패 운동이 벌어진대. 근데 요건 잠시적인 현상이고 큰 테두리에서 볼 때 벌써 시장 경제라는 건 가진 계급 아닙니까? 자본가 계급하고 무산 계급이 형성이 되니까 앞으로 중국이 진짜 백이 사회주의로 되려면 상당히 순환이 많겠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큐바도 그렇지만 베트남도 그렇지만 지금 유일하게 사회주의 진짜 백이 사회주의 경제도 정치도 하고 있는 나라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한 나라밖에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거는 앞으로 토론이 또 많이 될 수 있는 성격입니다. 예. 질문. 우리 권 사장님 뭐 질문. 예, 말씀하십시오. 금방 선생님 북조선이 큰선. 북조선이 순수한 사회주의 국가로 네.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앞으로 주변에 다 자본주의 국가들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생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네. 이제 경제 활동을 하려면 교류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변 국가하고 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거는 못 느끼셨어요? 그런 예측, 그런 뭐 예측이라든가 그런 계획이라든가 그런 플랜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하는 거. 예. 사실 근데 우리 한국도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그럼 앞으로 경제 교류 같은 거 북한에서 저기 조선에서 그런 플랜을 갖고 있는지. 예. 지금까지도 러시아권 사회주의 나라하고도 무역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제재가 없을 때 자본주의 나라하고도 무역을 하고 근데 이제 북쪽의 무역 형태를 가만히 보니까 구상 무역을 하더라고. 구상 무역이라고 하는 게 사고 팔 때 그렇죠. 우리의 석탄을 얼마를 준다든지 텅스텐을 얼마를 준다든지 하고 뭐 이렇게 과자를 가져온다든지 뭐 기계를 가져온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저분들이 raw material 그 원자재를 직접 파는 건 억제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 뭐냐면 이거를 부가가치를 넣어서 수출을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희토류 같은 걸 그냥 희토류를 통째로 수출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공해가지고 판다. 그러고 이제 그 앞으로도 이제 그러나 이거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건 부분적으로는 그 자본주의화돼 있는 이런 형태로 하는 게 개성공단은 지금 남쪽하고 관계 아닙니까? 근데 거기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섞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이쪽 지금 저 낮은 선봉 그것도 이제 조금 그 중간 형태. 그다음에 저쪽 신의주 그 몇 개의 샘플 이 견본으로 이렇게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남쪽하고 관계 그거 아닙니까? 당분간은 연방 혹은 연합의 형태로 가자. 남쪽에 그대로 인정해주고 북쪽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인정해주는 기초에서 쭉 가다가 연방의회에서 서로 신뢰가 이제 쌓이면 이제 그러면은 제도를 하나 어떤 합의해서 합시다. 그게 후대가 할 일이지 우리 때는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경제도
이분들의 경제는 철저한 건 이분들이 사회주의를 포기한다라는 거는 내가 지금으로선 상상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네. 그 거래를 하면은 보통 통상적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남한 같은 경우는 달러를 통용해서 쓰니까 예. 뭐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쪽에서는 그런 돈 문제는 어떻게 치고합니까? 거기에서 국제 통화 무역 기금은 기본이 유로입니다. 유로. 유로고 이라크가 유로를 바꿈으로써 미국한테 탄압받기 시작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때려부시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예, 경제하고 관련이 상당히 많은데 역시 거기도 조금 일찍이 유로를 기본 단위로 했단 말이에요. 유로. 근데 실제적으로 가보니까 제일 왕래 많이 하는 게 중국 돈이 제일 왕래가 제일 많더라고. 바꾸고 하는 문제. 유로도 그러니까 뭐 할 때 가격은 유로를 기본으로 해놨어. 근데 중국 돈이 많이 굴러다니더라고. 예. 그 달러도 거기서 쓸모가 있어요. 달러를 좋아합니다. 북쪽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진짜로. 근데 우리가 뭐 TV라든지 이런 거 주잖아요. 달러를 주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 그건 또 다른 또 이유가 조금 있는 게 있습니다. 예, 말씀. 그 핵융합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핵융합 분야라는 게 뭐 여러 분야가 있지만 예. 그 궁극적인 그 핵융합의 목표는 예. 지상에다 인공 태양을 건설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지상에다 인공 태양을 건설하는 핵융합 과학이 예. 세계 6대국에서 600억 달러를 모아서 이제 연구 단계거든. 예. 근데 일본 그 정보책을 보니까 예. 북쪽에서 노스코리아에서 그 규모는 알 수가 없지만 이미 완성 단계다. 그러니까 지상에다가 핵융합 과학을 발전시킨다면은 다시 말하면 그 에너지가 필요 없는 거야. 기름이. 그런데 그 핵융합을 완성하기 위해서 원료가 핵도 아니고 오일도 아니고 바닷물이야. 무제한 무료 아닙니까? 그거랑 이북설 거의 소규모 완성 단계다. 이렇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들어보시면 우리 허철 선생님 질문이 상당히 수준이 높네요. 높지 않습니까? 보통 이 정도예요. 예, 그 뉴클리어 퓨전 핵융합, 핵융합은 사실 수소탄도 핵융합이지 뭐. 그렇지. 수소탄도. 그렇지만 이제 예, 근데 이제 에너지는 태양을 만드는 기술을 결국은 이 핵융합을 성취시킨다는데 제가 아는 수준과 정도는요. 장소는 어딘지 그러겠는데 어딘가에서 핵융합 발전소를 지금 짓고 있다는 것까지 제가 이 김책공업대학교를 졸업한 두 분한테 제가 직접 듣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미 보도를 내가 조그맣게 했는데 연합뉴스에서 이만하게 보도를 해가지고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 얘기가 돌고 돌아가지고 지금 허철 선생님 하는. 근데 그게 그 핵융합이 네. 상온 핵융합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뭐 아니 보통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지금 여기 자유국가에서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거 지금 완성 단계에 가고 있다고 하는 핵융합은 그 섭씨 1억 도 이상의 고온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핵융합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거기서 말하는 핵융합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상온에서 이루어지는 핵융합을 말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아주 기초적인 거고. 예. 두말할 거 없이 태양의 온도가 몇 도입니까? 몇 억도? 네, 그래서 지상에다 수준이 높은 그 질문은 이제 끝난 다음에 수준이 높은 자리에서 우리 서로 나누기로 하고 다른 특별한 질문 마지막. 예. 그러면 오늘 참 우리 대원로 되시는 현중희 선생님 이제 90 가까운 나이에 탁 앉아서 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또 하나. 예. 그 키신저가 핑퐁 외교 하다가 72년에 닉슨이 상륙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까지는 키신저가 무슨 지랄을 해도 못했다니까 시끄럽다 이 도둑놈들 했는데 72년에 비로소 주은래가 제안을 강력하게 해서 키신저가 북경에 도착하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핑퐁 외교하고 키신저가 닉슨이 상륙하기까지의 기간 그게 한 20년 전. 그러면 뉴욕 필하모닉이 북한에 갔을 때 저는 이게 핑퐁하고 똑같은 생리다. 그 희망을 가졌는데 그게 완성 단계라고 보는데. 제가 그 필하모니 현장에서 취재도 했고 그 장면을 보고 이 성저 우리 그 여기 국가도 나오고 북쪽의 국가도 나오면서 참 감명 깊은 장소였는데 그게 아까 내가 중간에 그 김명철 박사라고 그 일본에 계시는 분이 2020년을 선을 그어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게 상당히 그럴듯하다. 그분이 90%는 이 저 국방성 공무성 이 미국의 북쪽 전문가들 그걸 인용을 했고 나머지는 뭐 남쪽 그다음에 한 2~3%는 저 북쪽 자료를 이렇게 해가지고 책이 지금 곧 나와요. 그 아마존의 전자책은 이미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분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말, 일본말, 중국말, 영어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거 나오는데 그분의 얘기 요점은 2020년까지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플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준했다. 올림픽 일본에서 하는 거. 그게 김정은 위원장의 구상이고 그다음에 요 그 2020년 전에 이런 미국이 이렇게 가도 준비가 돼 있고 저렇게 가도 준비가 돼 있고 가장 미국을 잘 아는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의 최고 지도자가 몇 개의 대안에서 다 방법에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저분들은 UN 2270이 아무리 제재가 어떻고 해도 저쪽에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해요. 그리고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대도 걱정을 안 하고 오로지 저쪽 그 누구를 만나도 이겁니다. 저분들의 그 마음의 그거는 우리 원수님만 계시면 원수님이라는 게 대원수님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대원수님이라고 호칭하고 지금 이 젊은 지도자를 원수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원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아까 누가 저쪽에서 철학적인 얘기할 때 그 긍정철학 목사님 가셨구나. 저분들의 사고 방식은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저분들이 지금까지 70년 역사를 보면요 이거 계획하고 돼가지고 안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태관 기자가 쓴 조선의 승리는 과학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선생님 질문한 그 예를 들어서 태양 기술이라든지 지식 경제라든지 아까 책을 들고서 거리에 걸어가면서도 공부하고 도서관 정말 열심히 해요. 그건 자본주의 나라에서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조선의 승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컴퓨터를 거기서 윈도우 쓰나요? 컴퓨터는 자기 체계가 있습니다. 예, 그 별 체계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기 소프트를 자기가 만들어서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안 씁니다. 그런 걸 안 씁니다. 예, 안 씁니다. 북한에서 만든 자기네 독자적인 맞습니다. 시스템이 있다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 첨단 과학의 이 수준이 CNC라고 하시는 점을 Control Numerical System, CNC 이것이 보통 지금 국제사회가 6축에서 구축되는데 저기는 13층에서 16축 그런 수준이고 그건 머리카락의 100분의 1의 그 정밀도로 해가지고 설계하는 건데 그래서 과학하면은 지금 경시대회, 컴퓨터 경시대회라든지 수학 경시대회, 과학 경시대회에서 지금 주름 잡는 게 지금 조선 젊은이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주목할 만한 우리 민족의 절반인 북부조국 과연 혜성처럼 별처럼 나타나는 것이 이제 큰 별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태양이라는 행성이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돌고 그 태양이 뭡니까? 저분들은 자기 최고 지도자를 태양으로 여겼잖아요. 그 주변을 돌고 있는 게 지금 지구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조선의
위상은 앞으로 밝고 창창하니까 남쪽에 계시는 정치하시는 분들, 언론인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빠른 시간에 북쪽하고 손만 잡으면 세계 최강, 태양의 나라, 정말 미국과 영국이 존경하는 이런 우리 조국이 되지 않겠나. 이것이 오늘 제 발표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